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정동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너즈 센터 정민 간호사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수술과 시술을 시행을 하는 기준이 다른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흉곽경 수술을, 또 어떤 환자분들에게는 시술을 권유를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환자분들 같아서는 수술은 무서우니까 시술이랑 수술이랑 그러면 시술을 먼저 하고 싶겠죠. 이게 이제 사실 좌심방 E를 막는 그런 용도에서라면은 두 가지 시술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좌심방 E를 안에서 막는 데는 그 내과 시술에서 사용되는 우산은 그 안에 이제 혈전이 있거나 하면 건드리면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위험도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깊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깊이가 짧으면 안에까지 거치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좌심방이 클립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잡으면 되죠. 하지만 클립도 사이즈가 4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클립 사이즈는 할 수가 어렵고, 대신에 그런 경우는 우산을 거치를 해가지고 이제 잘 틀어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성흉부외과랑 그 순환기 내과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항상 다학제 협진을 해서 이분은 이제 시술을 하는 게 좋고 이분은 클립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상의를 하고요. 사실 빈도로 보면은 저희가 한 80%, 그다음 우산은 한 20% 정도 하는데 한 5대5 정도 저는 뭐 적응증을 나눠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진이 잘 이루어져서 환자분들은 그냥 마음 편히 내과나 외과, 이제 흉부외과 오셔가지고 이제 진료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 팀이고 어차피 제가 말하는 거랑 이제 순환기 내과에서 말하는 거랑 우리는 일치합니다. 이분이 내과에 갔더니 이런 말하고 외과에 갔더니 이런 말하고 이런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게 저희 병원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은 이제 흉곽경화 좌심방이 폐쇄술만 또 따로 하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나요? 그렇죠. 고위험군들에서 하고 있고요. 심방세동이 막 20년, 30년 됐다. 그러면 이제 시술을 하건 흉곽경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정상박동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좌심방이만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뇌졸중을 받아서 이제 항우무제를 계속 먹는데, 이 와파린을 오래 드시는 그런 분들은 뇌 중풍이 예방이 될 수 있지만 뇌출혈이 잘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출혈 위험성이 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와파린 대체제라고 많이 나오죠. 뭐 빅사반, 뭐 리바록사반. 환자분들은 뭐 엘리키스나 릭시아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더 익숙하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머리 출혈보다는 위장관 출혈이 많이 생깁니다. 밥을 먹는데 이제 피가 나오고 혈변이 나오죠. 어차피 그걸 끊으면은 다시 또 이제 뇌졸중이 생기니까, 그래서 출혈이 생긴 심방세동 환자들한테서 이제 주로 타겟팅이 이제 좌심방이 절제술을 단독으로 하는 한 고령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한 70세 넘으신 분들. 그런 환자들 그냥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제 환자의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 클립을 이용한다면 이제 몸 안에 클립을 삽입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렇게 삽입한 클립을 몸 안에 계속 지니고 있어도 혹시 괜찮을지, 뭐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지 좀 이제 저희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람 몸이 이제 혈관이 손상이 되면 자르고 인조혈관을 넣지 않습니까? 그 인조혈관을 이렇게 둘둘둘 감아서 만든 클립이고, 거기에 이제 가는 이제 형상을 기억을 하는 티타늄, 안경 만들거나 뭐 이런 그런 거 있죠. 그런 티타늄을 아주 가늘게 해서 그걸 둘러싸 놓은 거고요. 그래서 클립은 인조혈관으로 만드는 그런 조직과 형상 기억 가끔 있는 티타늄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거라서 조직 리액션, 그러니까 몸에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장기 성적을 보면은 15년 이상도 아무 문제가 없고 조직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작용도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이 관련된 합병증, 예를 들어서 거기 염증이 생겨서 염증 수치가 높다든지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클립을 이용한 방법의 실질적인 교수님의 이제 임상 경험과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내과에서나 이런 데서 사실 심방세동을 시술을 했을 때 재발될 때 좌심방이에서도 원인이 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좌심방이가 심방세동 시술을 했을 때 재발률이 한 5에서 10% 정도가 있어서 거기에 막 열심히 그쪽 시술을 하는데 이제 안에 구멍이 있고 안에서 이제 잘못된 신호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클립을 잡았을 때 그 신호가 막힙니다. 혈전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도 차단이 돼서 잡으면은
쉽게 말하면 뭐 일석이조로 돼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서 굉장히 이런 또 장점이 있다는 걸 보고 저희들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혈전의 위험성을 예방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부정맥이 다시 재발하는 걸 좀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도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클립 하나만으로 이렇게 그렇게 된다. 저도 이 클립이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전국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좀 비쌉니다. 조금 더 시간이 좀 기다려야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심방세동 환자분들에게서 이제 뇌졸중의 위험에 조금 안전하게 벗어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 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심방쇠동과 쇠동에 의해서 생기는 뇌졸중 예방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겁니다. 사실 심방쇠동이 있어서 뇌졸중 위험은 크지만 뇌졸중은 이제 결국은 노화와 연관이 되고 혈관이나 다른 데서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심방쇠동도 역시 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점점 더 빈도가 늘어나는 그런 노화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예방은 하기 힘든데 하지만은 그 빈도가 줄고 이 좌심방위 클립을 이용을 해서 이 15분 정도 만에 약도 끊을 수가 있고 뇌졸중도 한 90%를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제 가족들이나 가까운 분들한테는 추천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이 시술을 하는 장면이고요. 5mm짜리 0.5cm면 되게 작지 않습니까? 구멍 3개 가지고 15분 만에 하고 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이상의 좌심방위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방쇠동으로 인해서 뇌졸중 빈도가 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항응고제를 복용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항응고제를 장복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출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다시 끊으면 다시 중풍이 생기고 하니까 요거를 간략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좌심방위 클립이나 또는 시술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이런 연세가 드셔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신경학적 합병증 예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중풍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오늘 현장에서 궁금한 거 많이 여쭈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부정맥 수술에 관련해서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